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제 하나 더 찍으려고 하는데요. 뭐냐면은 조지 스타이너. 슈타이너를 읽고 싶은데 스타이너, 조지 스타이너의 뭐냐 제목이 톨스토이 오아 도스옙스키. 톨스토이냐 도스옙스키냐. 그래서 이제 국역본으로 이렇게 톨스토이냐 도스옙스키냐 라는 이제 제목으로 번역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은 제가 제본 뜬 책이에요. 요즘 같으면 다 불법이죠. 그죠? 옛날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출판사가 어디였더라? 아, 근데 찾아보니까는 새로운 출판사로 옮겨서 이제 내기는 했던데 막 이런 이제 제본을 뜨면 이제 이런 모양새지요. 근데 이게 재밌게 제가 이제 읽었고요. 얼마나 읽고 싶었으면 제본까지 이제 떴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번역한 사람은 덕성여대 영문과 교수로 있다가 퇴직하셨을 겁니다. 윤지관인데요. 이 윤지관 선생님은 도스옙스키 한때 본인의 말로는 심취를 했대요. 심취하셔가지고 이 책도 이제 번역을 하셨고요. 후고 루퍼트인가 이름 까먹었는데 그 역시나 도스옙스키 키에르케고르 니체인가 하는 책 조금 얇은 책이 있는데 그것도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 책도 제가 이제 갖고 있어요. 번역본도 갖고 있고 원서도 있는데 지금 이제 톨스토이 자료를 모으는 중이라서 이 책을 이제 오랜만에 다시 펼쳤는데요. 부활 자료를 이제 펼치는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을 건데 이 두꺼운 책에서 부활 관련된 언급을 찾는다. 굉장히 힘들겠죠. 챕터를 펼쳤는데 만약에 뭐 1장, 2장, 3장 가다가 뭐 3-2절에 부활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으면 좋을 텐데 이 책은 그런 식의 구성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1부, 2부, 3부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굉장히 이 책이 아쉬운 대목은 뭐냐 하면은 소제목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책을 불편하게 썼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읽어가면서 이제 찾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부활에 대한 언급을 찾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맨 뒤에는 인덱스로 가가지고요. 인덱스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톨스토이, 카운트,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그러니까 이 백작 레프 니콜라예비치 백작, 이제 톨스토이 백작의 작품 목록이 쭉 나옵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알파벳 순으로 돼 있어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소설이 뜻밖이네요. After the Ball. 이거는 이제 무도의 이후, 보슬레발라, 러시아어로는 그래가지고 뒤로 가야 되는데 영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제 1번으로 갔는데 톨스토이의 대표적인 단편이고 강독에서도 이제 읽었던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안나 까레니나고요. 보시면 이제 언급이 많이 된 거는 당연히 여기 안나 까레니나랑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이는 War and Peace, 전쟁과 평화입니다. 부활은 R이니까는 그거보다는 위에 있어요. Resurrection이라고 읽어야 되죠. Resurrection. 매트리스 Resurrection. 저는 이걸 Resurrection으로 계속 읽었었는데 리저렉션인데요.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많이 언급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작품이 종교적인 측면에 너무 기울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망했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는 연구자의 태도가 아니죠. 작품이 종교적인 측면으로 너무 기울다 보니까 구성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그 소설적 측면, 문학적 측면이 많이 훼손됐다. 혹은 이제 종교적인 측면이 우세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톨스토이가 노년에 썼지만은 젊어서부터 이런 기획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지주의 아침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 소설 중에 옛날에 쓴 걸로 지주의 아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름도 네흐류도프고, 그건 제가 까먹었는데, 이 레퍼런스를 보면서 이제 상기가 됐는데요. 지금도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이따가 찾아볼 거고요. 아무튼 이제 그 지주의 아침 그런 거에서도 이제 준비가 되었다.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이 소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소설이 아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길게 쓸 것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호보리 영원 전사파 그 사람들에게 이제 기금 돈 주려고 이제 급하게 쓴 소설이기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서 썼던 두 편의 장편 안나 까레니나나 전쟁과 평화에 비교하면은 적어도 이제 그런 수준의 소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뛰어난 작품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될 거고요. 이 조지 스타이너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이제 그 도스옙스키 톨스토이 연구서들이 많은데 각각의 작가들이 워낙에 훌륭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하고 도스옙스키를 비교하는 연구들도 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서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에세이들이 있는데 이사야 벌린의
고슴도치와 여우라든가 이것도 이제 이건 에세이처럼 이제 이렇게 쓴 책인데요. 이것도 있고요. 그 전에 이제 그 이른바 은세기 비평가 사상가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쓰기 시작했는데 메레주콥스키라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톨스토이냐 도스토옙스키냐 이런 제목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그때는 톨스토이가 조금 더 각광받았기 때문에 그 톨스토이의 비중을 두는 것처럼 광고는 되지만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도스토옙스키 더 좋아해요. 그 다음에 벼체슬라프 이바노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죠. 이때 비슷한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스타이너 책을 보면 그 부분이 되게 잘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톨스토이의 세계관은 서사시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의 세계는 고대 그리스 비극의 세계예요. 그러면 이 서사시하고 비극이 어떻게 충돌하냐고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요. 이 서사시하고 비극의 이 충돌은요. 이건 달리 말하면 호메로스하고요. 누가 충돌하는 거예요? 소포클레스가 충돌하는 거거든요. 이거 호메로스하고 소포클레스가 이제 충돌하는 건데 이 호메로스 대서사시는 자연하고 인간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굳이 말하면 누가 더 힘이 세요? 헥토르니 아킬레우스니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영웅들이 있지만은 결국 그들 역시도 이 자연 세계의 일부거든요. 자연 세계가 육화된 게 그리스죠. 여기는 신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 인간들 역시도 그들이 아무리 영웅일지라도 세계의 일부일 뿐이다. 라는 세계가 이제 서사시의 세계관이고요. 비극의 세계관은 똑같긴 해요. 어떠한 이제 뛰어난 인물도 결국에는 운명을 피해갈 수 없다. 그 운명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파멸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의 그 파멸을 보고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시약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요약을 해버렸는데요. 파멸함으로 해서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듯 하면서도 되게 다른데 세계죠. 이게 이제 운명이 결국 세계이고요. 신이고 이런데 그렇게 충돌하면서 인간도 부서질 수밖에 없는데 혹은 인간이야말로 부서지는데요. 부서짐으로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또 영웅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등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제가 방금 이제 생각을 한 건데요. 서사시의 세계는요. 결국 인간이라는 거는 세계에 이제 종속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자연이고 신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보다 작은 거죠. 같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인 거고요. 비극의 세계는 어떠냐 하면은 반대로 이 인간이 더 큰 거죠. 아니면 같거나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세계인 거예요. 요게 이제 비극의 세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인간이라는 거는 평민 인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라스콜리니코프라든지 뭐 스타브로긴이라든지 이반 까라모조프라든지 굉장히 이제 영웅적인 그런 인물인 거고요. 그 비극에서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근데 이제 호모의 그 서사시를 생각을 해보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헥토르라도 프리아모스라도 그 왕년에 그 뛰어난 정말로 그 트로이의 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로서 또한 자애롭고 그런 프리아모스조차도 헥토르조차도 그 다음에 이제 반쯤은 신이기도 한 아킬레우스조차도 결과적으로 이제 이 세계 속의 일부분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거를 학적으로 제일 잘 풀어낸 책이 이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는 말하자면 이제 서사시적인 세계관을 받는 거고요. 그러면 가장 도식에 잘 맞는 소설은 전쟁과 평화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이 비극 라인을 이제 잇는 거잖아요. 근데 도식에 제일 잘 맞는 거는 당연히 이제 죄아벌이나 까라마조프 이런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 여기 슈타이너도 보니까 백치에 대해서 많이 쓴 것 같던데, 아무튼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지금 머릿속에 그렇게 백치에 대해서 얘기한 건 남아있지는 않아요. 주로 까라마조프 얘기가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뭐 그거 쓸 때 이 레퍼런스를 꼼꼼하게 읽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톨스토이는 서사시의 세계를, 도스토옙스키는 고대 비극의 세계를 대표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외우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학적인 논의를 제일 깊이 한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고 이 책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타이너가
이제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이 연구서를 썼지만은 이것만 한 사람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영미권 유럽 문학에 대해 박식할 텐데요. 해박할 텐데요. 외국어도 많이 했고요. 자기 이제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이제 많이 한 것 같고요.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는 도스옙스키보다는 톨스토이한테 더 잘 적용될 것 같은데 러시아 문학이 여타 유럽 문학과 비교를 해가지고 갖는 특수성을 좀 짚어줘요. 지금 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진 않은데 이번에 이제 그 톨스토이 부활 부분 찾으면서 이제 좀 해석해 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발자크나 뭐 이런 작가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세속문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장에 나옵니다. 사부에 나오는데요. 세속적인 측면과 종교적인 측면이 같이 있는데 이거 철저하게 뭡니까? 저쪽은 특히 발자크 소설이 이제 굉장히 징후적인데 철저하게 세속적인 거죠. 플로베르도 마찬가지예요. 보바리 부인 이런 것도 그렇고 보면은 철저하게 이제 세속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사실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데 반해서 톨스토이도 그렇고 도스옙스키도 그렇고 이런 이제 세속문학하고 대비되는 종교문학의 측면이 엄청난 거예요. 종교적이고 사상적이고 특히 이제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신화를 다 이제 종교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설적으로 형상화하는데 그게 이제 그 전쟁과 평화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고 그냥 피에르 혼자 약간 좀 그쪽으로 경도됐다가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세속으로 돌아가는데 안나 까레니나에서는 이제 그게 레빈을 통해서 좀 심각하게 묘사가 되다가 부활에 오면 이제 여기 써진 대로 종교적인 정향성이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소설의 어떤 균형 감각 자체가 흔들리는 지경에까지 갔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새로 좀 번역도 나오고 해도 좋은 책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런 책은 일반인을 위한 책이 아니라 공부하는 학자들을 위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내가 참고 문헌으로 읽기도 하지만 나 역시 연구서를 쓰고 싶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지, 어떤 식의 문체인지, 또 어떤 작품이 논해지는지 이런 걸 이제 보고 싶어서 쓰는 거잖아요.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읽는 거거든요. 하나의 모델로 이렇게 이제 읽는 것이라 일반인이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책자랑도 하고. 아마 연구비 받아서 산 것 같은데 진짜 뽕 뽑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다 읽진 않았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지 스타이너가 그냥 저만 아는 러시아 문학 쪽에서만 아는 사람 좀 그런 학자로 생각을 했는데 이른바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학자로 생각을 했는데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유대계 오스트리아인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저서라든지 지금까지 족적이라든지 이런 게 뜨고 80? 90? 아무튼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비교적 최근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이제 뜨는 비교적 유명한 그런 이제 문해학자, 비평가, 인문학자였다. 그의 이제 대표적인 저서 톨스토이냐, 도스옙스키냐. 요약을 하면 서사시적 세계를 소설적으로 구현한 톨스토이.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비극의 세계를 소설적으로 구현한 도스옙스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는데요. 뭐뭐냐라는 제목이 조금 도발적이긴 하죠. 둘 중에 누구를 이제 고를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읽어보면 이제 독자의 선택인 거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도스옙스키를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타이너는 제 기억에 톨스토이를 굉장히 잘 읽어낸 것 같아요. 그 서사시적 세계, 서사시의 틀로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호메로스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호메로스하고 톨스토이를 연결시킨 거는 이제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한번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이니까요. 그런 분들은 한번 들춰봐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비교문학 하시는 분들은 유럽 소설에 대한 개관도 조금 되고 그 개관도 나오기 때문에 유익할 것 같습니다.